네, 재와벌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사고 얘기를 잠깐이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주최 측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주최 측이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그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더라도 정부가 움직이는 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법적 근거에서 주최 측이 없는 행사와 주최 측이 있는 행사에 대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많이 다른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사람의 안전 요원 네. 투입이 되고 네, 현장을 통제하고 또 국민의 어떤 자유 통행과 관련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무 집행과 관련된 법제도상의 어떤 소리 좀 키워주세요. 권리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보시면 아시다시피 짧은 시간 안에 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이건 전쟁터의 군사작전을 방불할 수 있는 정도의 치밀한 계획과 신호체계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네, 순간적으로는 필요하다면 강제적인 진압까지도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은 법제도가 필요하고요. 이제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라면 네. 사실은 안전조치나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는 각종 조례 이런 것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 그 집회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적극적으로 경찰력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다 마련이 돼 있죠. 그런데 주최자가 없이 자율적으로 모이는 이런 인파 또는 자율적인 행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법적 근거 없이 경찰력이 또는 행정력이 집중적으로 개입을 해서 통제를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예산 투입과 관련돼서 누가 그것을 책임질 것이냐 네. 하는 문제들도 남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와 같은 문제들이 법적으로 모두 다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최 측이 있는 경우에는 주최 측에게 여러 가지 네. 그 집회나 행사에 그 책임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조건을 부여하고 또 있습니다. 의무도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사법 처리가 뒤따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주최 측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예. 또 필요하면은 경찰이나 또는 행정기관 주로 구청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이나 시청과 사전에 의논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안전 조치에 관련된 요구 사항을 굉장히 많이 전달하는 형태로 이제 일이 진행이 그렇죠.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주최 측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됐건 용산구청이 됐건 또는 경찰이 됐건 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을 누구한테 그 요구하거나 또는 지시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상대도 없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자체도 네. 사실 불분명합니다. 이게 현장에 내려갔을 때 실무자의 선이 되게 되면 실제 이것을 내가 집행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네.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 것인지 네. 네.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작동할 때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순간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예,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법령 자체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참사를 통해서 바로 그런 그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하는 인식들을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하게 됐고 정치권도 하게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 국회에서 바로 또는 정부에서 먼저 입법을 해서 국회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지금 그 경찰이 모니터링을 하고 사실상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 보도도 나왔는데 네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루머 수준으로 떠돌고 있기 때문에 예. 경찰 입장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확인은 안 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SNS를 보면 위쪽에서 뭐
여러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뭐 그게 장난삼아 한 건지 많은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이 SNS 글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런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예. 또 그것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는지 예. 하는 것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확인 안 할 수가 없게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망 결과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수사가 불가피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법 적용과 관련해서 이것을 과실치사의 문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느냐 네,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고의적인 범죄로 인한 살인의 결과, 네.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네, 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법정에서 또 수사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수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수사는 가능하고요. 네. 지금 투입되고 있는 인원들을 보면 과학수사대가 대거 투입이 돼서 네, 네.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영상물이겠죠. 네, 영상물도 있지만 현장에 투입돼서 아마 측정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유류물들 네, 네. 또 그 과정에서 그 거리나 그 경사로 골목 또 인파의 숫자 이와 같은 부분에 때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영상에 나오고 있는 보면 이제 폴리스 라인을 쳐놓은 곳에 과학 수사를 하는 요원들이 한 10명 이상이 들어가서 네. 그 안에는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하, 예. 우리나라 경찰의 과학수사 조사 요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 경찰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과학조사 요원이 음. 거기에 투입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해밀턴 호텔 옆 골목이죠. 네네. 해밀턴 호텔의 담벼락과 면에 있는 그 골목에서 예, 이제 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뭐 저도 그 지역을 몇 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원래 골목길이 5m 폭의 골목길로 이 골목길이 설계가 돼 있었죠. 설계가 돼 있는데 네, 출구 쪽은 5m, 입구 쪽도 아마 5m일 겁니다. 예, 예, 근데 중간에 3.2m로 좁혀진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이 담을 좀 더 바깥으로 쳤거나 네. 하지 않고서야 예. 자연적으로 무슨 지진이 나서 이 정도 밀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태원 그 지역의 상가에서 하시는 상인들 예. 인터뷰를 제가 여러 개를 좀 청취를 해봤는데 네, 가장 큰 문제가 불법 증축, 예, 건축법 위반 이게 너무나 많이 반복됐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수도 없는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네, 구청에서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네, 네.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가건물, 불법 네. 증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이 도로폭 자체가 우리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도로가 똑같은 폭으로 이루어지면은 사실 병목이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점점점 조금씩 한 차선씩 좁아집니다. 줄어들거나 예. 좁아지면은 사실은 깔때기처럼 이렇게 압축이 쏠리죠. 되면서 예. 쏠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경사로를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했다라는 네,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 여러 이 문제들이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서울시 또 그 과정에서 용산구청의 네, 담당에서 구청장을 했거나 시장을 했던 분이 10년 동안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민원에 대한 해결, 건축법 위반에 대한 해결 문제 이거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네. 계속 누적되었던 문제가 결국 적폐로 남게 돼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망하게 되는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원인으로 네.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가 서울시장은 박원순이가 시장할 때고 그렇습니다. 용산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용산구청장이 구청장 할 때고 예, 10년간 양쪽 다 그다음에 용산의 국회의원도 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네. 그리고 해밀턴 호텔은 3, 40년 전부터 그 일대에서 제왕 노릇을 했던 곳이고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유착 관계나 이 인허가를 둘러싼 또는 그 민원이 무시되는 과정에서 네네. 이런 그 부패 덩어리였던 곳이죠. 그것이 밤에 화려하게 불을 켜고 예. 치장을 했을 뿐이다. 네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완전히 좀 뿌리를 다 파헤치는 이런 수준의 이 수사와 조사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이번 참사의 진짜 원인들 또는 근원들 먼 원인 가까운 원인들까지
다 좀 드러내놓고 이제 정말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예,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루머 또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루머는 뭐 잘 모르지만 뭔가 이런 거 아니야라고 그냥 얘기할 때를 우리가 루머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예, 정권을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예, 이 가짜 정보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자가 대놓고 예, 지금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렸다 하더라도 이미 퍼질 대로 퍼졌죠. 그렇습니다. 또 오늘부터 그 이재명이를 필두로 해서 좌파 국회의원들이 전면 공격에 나섰는데요. 예, 당 내부에서 싸워야지 뭐 하는 거냐고 하는 강경론 때문에 아마 밀려서 이렇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보면 당장 오늘 이재명이의 이 정책의총, 민주당 정책의총에서의 발언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거짓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 인신 공격적인 언급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문제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적인 공세로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미중유의 참사가 터지자마자 네. 가장 먼저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계산을 해갖고 그게 머릿속에 떠올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정치꾼이고 우리의 생명과 신체와 자유와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치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사와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을 사실은 5년간 지난 정부에서 아무것도 해결을 못했다라는 네.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매뉴얼도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행사와 관련된 어떤 매뉴얼도 없어서 모두 다 당황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밀어라 말아라 했던 여러 가지 그 젊은 청년들 자체도 지금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간들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사안 자체에 대한 해결을 하려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책임, 누군가의 희생양, 지금 바로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전가할 수 있는 대상, 이거 찾는데 골몰한다. 이건 사실 근본적으로 사태 자체를 너무나 정치적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참사 직후에 이제 기자협회도 예. 자극적인 영상들 반복 재생하는 거 좀 자제해 달라. 예, 또 우리 시민들이 뭐 꼭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그런 경우에 촬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SNS에 그냥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자제해 달라는 기자협회의 성명이 나왔어요. 네네. 또 그런가 하면은 대한신경정신과 의사회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트라우마 문제. 예, 트라우마가 심각할 수 있다. 예, 예. 이게 이런 이 처참한, 참혹한 또는 자극적인 이런 영상이 국민들한테 전부 되풀이해서 지금 수백 번씩 지금 반복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가 그렇습니다.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자협회나 신경정신과 의사학회의 입장문은 호소와 권고에 불과합니다. 그게 법적 강제가 없잖아요. 이 법적인 강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1차 경고가 있은 후에 네.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영상 자체가 모자이크 처리나 네. 이와 같은 것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영상 자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것을 제시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문구, 네. 댓글 또 선정적인 댓글 같은 것을 달아서 유포를 하게 된다면 그것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네. 지금 이번에 여성 희생자들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CPR을 하면서 신체가 노출되었던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의사에 반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영상 자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포하거나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될 네. 수 있는 카메라 촬영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아하, 예. 점도 각별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창황한 이 상황에서 기록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영상 촬영을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이 영상이 결과적으로 그런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그 영상을 삭제하거나 예. 어쨌든 그런 어떤 조치들을 각자가 알아서 취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 처리가 안 되고 나서 그 영상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네. 본인이 전달을 하는 이런 일이 되게 된다면 분명히 그거는 사법적으로 처리돼서 처벌을 받게 되시는 문제에 해당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영이라는 자 있잖아요. 네네. 예, 청와대 이전 탓이다라고 선동을 했어요. 네. 글은 내렸지만 뭐 그 주장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경우에는 사법 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댓글창에서는 남영이를 사법 처리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아무리 미워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 사법 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관계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법 적용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있느냐의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와 관련된 그 문구의 내용을 봤을 때 용산경찰서 네. 동원됐던 경찰력 뭐 여러 인원이 이제 청와대 경호를 위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지원이 안 됐다. 네. 사실 그 문제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이 남영희 부위원장의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는 음. 형태로는 지금 이미 일은 전개되어 있다라고 아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고소고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고발 없이도 경찰 차원에서 이게 허위사실이다라고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인지해서 수사를 할 텐데 그거는 경찰로서는 너무 큰 부담을 정치적으로 지게 되기 때문에 네. 아마 해당 고발이든 네. 이런 절차를 좀 기다려서 접수가 되면 아마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참사 사고 소식을 들은 직후 예. 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바로 달려가서 네네. 최이선에서 이 사고 수습, 이 사후 대책 현장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그 대통령의 그 행보에 대해서는 이승우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부가 아주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태에서 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를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부 또 국민들의 마음을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나올 뻔도 했으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처리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좀 냉정하지 않은 표현이 이제 국무위원들로부터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네. 또 이와 같은 이제 지금 문제 이상민 장관 네, 발언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좀 예. 너무 냉정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예. 표현은 더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표현이나 발언 자체가 사실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도 아니고 네. 문제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의 시작점이다라고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네. 그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런 표현 자체를 들었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의사 표현이 아마 담기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대통령께서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신속하게 선포해서 대응해 나가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위로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승민이가 그 이상민 장관의 그 발언, 그 냉정한 발언, 그래서 일부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그 발언을 이유로 대통령한테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어요? 지금 국민의 행정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이 터졌습니다. 네. 수장을 지금 교체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적시는 나중에 고려해 볼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 생겼다, 발언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수장 교체하고 수습할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정해지도 않은 상태로 네.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몇 가지 법률적 쟁점 부분들을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재명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나 법리적으로는 이재명 문제가 훨씬 심각한 상태로 지금 가 있는 거죠. 사건 관련해서 사실은 야당 대표가 이런 문제로 사실 네.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 많은 문제를 또 시선을 네. 빼앗아 가고 있는 문제도 심각한 국가적 손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를 자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 또 국민적 어떤 공분 문제, 국민적 네. 관심 문제를 해소할 수 없고 네. 이해관계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학 문제를 정리할 수가 없는 문제가 또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자원을 소모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이긴 하나 네. 어쩔 수 없이 정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참 계륵 같은 이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사건이 좀 그 사건 자체가 이제 국면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1차 검찰 조사에서는 이재명이는 뭐 거의 그 사법 처리가 안 되는 것처럼 정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공범이나 종범들도 다 거기에 맞춰서 뭐 내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덮일 뻔하다가 예. 2차 검찰 수사를 통해서 유동규가 입장을 바꿨고 네. 남우기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진술이 계속해서 법정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 경우에는 그 1차 조사, 1차 검찰 조사 때 또는 검찰 조사 때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 이재명은 관계없다 예를 들어서 네네. 얘기했다가 법정에 가서 이재명이다 라고 이제 진술을 바꾼다면 네네. 그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근데 진술 번복이 이루어졌을 때는 진술 번복의 동기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대선 전 전국에서 사실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이 이해관계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재명 대표하고의 여러 가지 연결고리 상에서 불리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 봤을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대선 전국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돌출이 되면서 네. 변화됐을 때 이제 진술이 나왔을 부분을 고려해 보면 변경할 수 있는, 번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술 번복의 어떤 필요성 또는 네. 사실관계는 충분히 어느 정도 소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법원이 어떤 진술을 사실로 인정할 것이냐, A라는 진술과 B라는 진술 두 가지가 있을 때 그것이 네. 대립되면 이제 구체적인 정황 자체가 어느 쪽을 지목하느냐에 대한 정황 증거와 관련된 싸움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법률적으로만 설명하셨는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런 거겠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네. 아이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만 되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곧 알아서 특사로 풀어주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들이 덮어쓰는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떨어졌고 5년 후에 될 것 같지도 않고 예. 설사 5년 후에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나는 계속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예. 아니 그걸 왜 내가 다 뒤집어 쓰냐. 내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네네. 라고 심경의 변화나 예. 또는 진술 번복에 합리적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게 변했을 때 그런 심경 변화만 갖고 진술의 네. 어떤 신빙성을 다 인정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네. 변화한 진술, 새롭게 등장한 진술이 구체적인 정황에 더 부합하느냐라는 아하, 예. 관련된 정황적 증거들을 예. 대조해 봤을 때 네. 이쪽이 더 말이 맞다라고 네. 정리가 되면 그 번복된 진술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정리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남욱이가 김용으로부터 유동규가 20억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네. 유동규의 진술이 있고 예. 남욱이는 그런 요구한 적 없다는 거죠. 네네. 저 김용이는. 네네. 근데 어쨌든 유동규의 진술이 있고 예. 유동규가 그래서 남욱이한테 20억 만들어 줘라고 요구했고 예. 남욱이가 20억을 한꺼번에 못 만드니까 차례차례 만들어 가다가 8억까지 만들고 중단했고 예. 대장동 의혹이 터지는 바람에 네네. 대장동 의혹이 터지지 않았으면 20억을 만들려고 했겠죠. 예. 네,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 만들어진 8억 4천만 원을 8억 4천 7백만 원을 유민영이를 통해서 네. 유동규한테 전달했고 예. 유동규가 김용희한테 전달했다. 네네.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경우에
언제 어디에서 전달했다. 언제 어디에서 전달했다. 언제 어디에서 전달했다는 세 차례의 장소가 검찰에 의해서 특정돼 있고. 네네. 그다음에 유동규와 유민영, 정민영이와 그 남욱이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네네네. 그런데 김용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하고 묵비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술이 바뀌었는데 그 정황 증거와 맞춰봐야 된다고 했을 때 예. 어느 쪽이 그 정황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 쪽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많은 진술이 누적돼 있는 쪽이 더 유리하긴 한데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 전달된 장소, 음. 그다음에 시간, 네. 이제 그 부분하고 이제 전달할 때 사용됐던 도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뭐에 담아서 줬는지 예. 이제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통 도로에서 전달을 하고 도로 정도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보통 특정이 됩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차에서 받지 이거를 길에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전달됐던 도구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걸 사용을 했으면 전달하고 끝이지 어떻게 그 도구를 아직도 네가 갖고 있느냐? 봉투에 넣어서 줬다면 봉투까지 주지. 그렇습니다. 돈만 꺼내고 봉투 돌려주세요 해서 보관하지는 않는다. 은행이, 통상적으로.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허. 이거 되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냐. 그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이례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뭔가 더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라고 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밝혀져야 사실은 분명하게 꼬리가 잡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시간 장소에 더해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 돈 자체를 요구했던 시점하고 돈이 전달됐던 시점과 네. 관련돼서 광주 지역의 모임이나 지지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일이 진행이 됐다라고 했고 기사상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21년도 5월 말에 광주 민주평화광장이라는 모임이 결성이 되고 네. 6월 1일에 공식 출범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상에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 보면 시점상으로는 뭐 이게 김용 씨 입장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공교롭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돈이 주로 전달됐던 시점하고도 돈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예, 그 맥락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수사 팀에서도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네. 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전달됐고 즉각적으로 이동된 경로 동선들을 파악하겠다 해서 위치 추적 정보에 대해서 기지국 정보를 자세하게 지금 네. 좀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이거는 이제 검찰의 그 수사 기법이나 이 그렇습니다. 기밀과 관련되기 때문에 알아도 말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깁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네. 이 수사가 나아가고 있다. 여기까지만 예, 말씀 예. 듣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점 관련해서 김용희가 1차 구속기한 열흘이 끝나서 이제 2차 구속기한 중이잖아요. 네, 네. 묵비권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묵비권은 이 피의자의 권리긴 하지만 네. 이게 재판에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사건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하, 예. 그렇지만 이 조서라는 게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답변만 기재되는 게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기재가 되죠.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증거들과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진술을 거부하는 것, 진술을 거부하지 않는 진술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음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보통 게 어떤 식으로 기재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뭐 해당되는 내용에서 몇 월 며칠 금액 얼마를 받아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돈 자체가 봉투 안에 있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고 진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사실을 느끼실 때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다르죠. 네. 네. 없습니다 그런 사실 해야지. 없습니다가 정확한 거죠. 근데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음. 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그대로 기재가 될 겁니다. 예, 그 맛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아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아주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지만 재판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쌓이면은 예, 이 사람이 유죄다 또는 유죄 쪽으로 심정이 자꾸 쌓여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당연히 설명해야 될 부분까지 진술 거부를 한다. 거죠. 네. 이것은 수사도 재판도 어떻게든 사법을 방해해서
목적을 이루겠다 이런 뜻을 판사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점이 아마 고려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이 같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만 가능합니까? 재판정에서도 가능합니까? 법정 증언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정에서도 누구누구다 저 주민등록번호하고 이제 본인 확인하잖아요.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주민등록번호 자체도 진술거부권 행사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진술 거부를 하고 유죄든 무죄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네. 이런 경우도 있다. 극단적으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네. 참고해야 되겠네. 네. 그럴 경우에 유죄 판결 받았다. 네. 자, 이 김용희는 이제 그렇다 치고요. 이 정진상이는 지금 출국 금지한 이후에 예. 지금 아직 그 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수사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소환 일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수사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밝히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점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함부로 추측할 부분도 아니긴 하지만 네. 사실 제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네. 현재 좀 조사되고 있는 구속 사건은 구속 만기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쫓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불완전한 형태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진상 씨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여 들어가는 형태로 정황 자료나 해당되는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서는 네. 소환 조사 또는 필요한 아하. 형태의 이제 강제 수사 형태로 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왜 정진상이는 구속 수사를 안 하는가를 쭉 설명을 해줬고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쇼츠로 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확실하게 여러 정황 정보들을 확인하고 검찰 소환 일정을 지금 검찰 자체적으로 좀 조율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사실 제가 예.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모든 사건에 자물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칫 구속영장을 청구해 갖고 네. 섣불리 기소를 하게 되면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점 때문에 사실은 검찰에서도 섣불리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네. 어떤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검토를 하고 사실 검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수사로서의 어떤 혐의점을 여러 가지 법적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예.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할 때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를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형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 점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밑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제가 여러 차례 촉구했는데 네. 이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박영수 예. 그 250만 원 수사는 지금 시작이 됐죠. 예, 사실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예. 사건이 큰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발된 것도 있고요. 네. 또 전 이준석 대표처럼 증거인멸 교사 문제도 사실은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실제 그 정황도 사실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근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곳을 검찰청에서 몇 개월 만에 소환을 했다. 1년 3개월 만에 소환을 했다. 1년 3개월. 네, 이렇게 13개월이군요. 네, 예. 13개월 만에 소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검찰 체면을 완전히 바닥에 구기는 행동이다라고 보고요. 네. 또 이게 당시 또 이 위세도 당당했던 특검 신분에서 이런 걸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사실 국민 전체가 이걸 갖고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음.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50억뿐만 아니라 네. 언급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가 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었고 이와 비슷한 문제로 언급이 됐던 곽상도 전 의원은 뭐 구속영장을 네, 집행받아서 그렇습니다. 들어갔다가 보석받고 간신히 천신만고같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면 같은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형태로 뭔가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수사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박영수 50억 클럽 혐의에 대해서
본격 수사를 해야죠. 지금 뭐 250만 원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사실 여러 번 나갔어도 네.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또 한 사람이 권순일이거든요. 네. 대법관. 예. 이 사람은 뭐 갑자기 자기가 대한변협에다가 변호사 선임 그 무슨 등록한다고 그러다가 예. 지금 그 망신을 당했어요. 거부했습니다. 예. 예,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안에서 이렇게까지 처리가 돼 있는데 예. 전관예우를 누리실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사후수뢰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재판 거래 문제에 대한 것도 현재 수사 중인데 네.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대법원에서 이제 대법관들이 판결을 이제 서로 의논하고 네. 또 판단을 할 때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써 올린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대법원 재판 연구관이 올린 보고서의 내용들을 수용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거를 다시 수정을 해라라고 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형태로 해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이 정리가 되고 그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대법관들 4명 또는 뭐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네.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 보고서가 최초에 어떻게 작성돼서 올라갔는지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법원에서는 그것을 영장으로 압수 영장을 통해서 공개해 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내부의 사정을 다 공개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네. 2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있어야지 네. 구체적으로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이 연구관의 보고서와 달리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해당되는 사건을 꺾었는지 음. 이 방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그 권순일에게 그 이재명이 선거법 관련 재판에 대한 판단을 하는 1차 보고서를 제출한 연구기획관들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지금 파악이 돼 있는 거죠. 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대충은 다 파악은 되어 있지만 공개를 하게 되면 문서상 파악은 안 돼 있습니까? 네, 사법부하고의 완벽한 경색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네. 대법원 재판 연구관이라고 하시면 이제 그냥 단 연구 보고서를 쓰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분들은 곧 사법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로 곧 부장판사로 발령이 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 본인 실명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작성을 하는 예.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연구관이 누구다. 네. 이거는 뭐 사실 수사기관에서 다 알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보고서 의 내용이 최초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네. 이것을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김명수가 예. 대법원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이른바 적폐청산을 위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막 난리를 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국은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되는 것까지 가는데 이 김명수가 이제 임기가 내년 7월인가 그렇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새 대법원장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바뀌고 나면 이 권순일 문제가 그때까지 검찰에 의해서 법원이 영장 발부를 안 해줘가지고 예. 수사를 못하고 그때까지 그냥 가 있게 된다면 예. 그 이후에는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뭐 말씀하신 바가 상당히 적확하신 지적일 것 같은데요. 대법원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의 결정이 없고서는 사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연구 보고서 또는 그 판결 보고서가 예. 공개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권순일 문제는 이쯤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부분인데요. 예예. 지금 노영민이, 박지원이, 서훈이가 문재인 사수를 결의를 했는지 아니면 문재인이가 야 너네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라고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기자회견을 해서 예.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겠다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네네. 이대준 씨 이 학살
살해 사건 또 월북몰이 사건도 그렇고 네. 강제 북송 사건도 그렇고 두 건이 지금 매우 심각하게 지금 얽혀 있죠. 예, 예. 예. 자, 지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어지럽게 막 엉켜가는 그런 지금 네.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네. 또 국방부에서 나온 진술들도 되게 모호한 형태의 진술들이 또 쏟아져 나와서 네.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측면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안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네. 법원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영장 발부하는 그 판사님들의 그 성향들 네. 이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 정도의 정치적 사안을 혐의의 소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선 진술에 의존해 갖고 네. 또는 감사원의 보고 결과가 그러니까 그렇다. 그것만 가지고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키고 또 해양경찰청장을 구속시키는 결정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라도 불가능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관계상으로 혼란스럽게 막 등장하는 언론 기사와 네. 발표문들이 있지만 네. 사실 그 내부상으로 존재하는 아직 우리가 언론상으로 기록상으로 존재하지만 언론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만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 사실들이 다소 있을 예. 거다. 중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을 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욱이나 김홍희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이 범죄의 상당성이 상당히 소명됐다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다. 예, 그런데 무작정 아니다, 거짓말이다, 탄압이다라고 노영민이 박지원이가 백날 외쳐봤자 그것은 제 생각에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영민이 박지원이 서훈이도 다 이 사안 관련해서 예, 또는 강제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 다 곧 이 수사기관에서 이 소환 조사를 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세 분에 대한 조사는 네.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네. 1차적인 기소가 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가 진행이 되면서 네.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청 입장에서 급하게 몰고 갈 사건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담당하는 수사 담당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영장으로 청구된 이 기소 사건, 구속 구공판되는 구속으로 진행되는 2명에 대한 사건을 진행을 시키면서 네. 나머지 혐의 사실에 대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강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둘릴 일이 없다 이런 뜻이군요. 전혀 서둘러서 갈 이미 문제가 서욱이나 아닙니다. 김홍희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 네. 재판부에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는 이자들 좀 풀어놓고 수사해도 전혀 상관없다. 지금 상태에서 사실 정권 수뇌부, 전 정권 수뇌부를 향해서 진짜로 네. 칼을 겨누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가적인 여러 가지 여론이나 경제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수사의 완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서로 의견이 쪼개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준비를 해서 공소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아마 심리적 부담이 클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으로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문재인입니다. 네네. 문재인 수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숙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숙고하고 해당돼서 비서실장 또 국정원장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의사결정을 했느냐? 네. 어디까지 의사에 대한 보고가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다른 부분에 시간이 들 만한 부분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사법 처리를 앞둔 최종적인 어떤 이 수사 숨고르기를 지금 하고 있다. 예,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 경남 거제시에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인공기가 걸렸어요. 어제 아침이죠. 네. 인공깃발이 개양이 됐어요. 성조기와 대한민국 태극기와 같이 개양이 됐다고 하던데
이걸 이제 기자가 거제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예. 거제시 관계자, 그러니까 시청 직원이죠. 자기들이 경찰에 물어보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 뭐 이런 답변을 얻었다고 기사가 됐어요. 정확하지 예. 않은 답변이 예, 정확하지 않은 언론에 의해서 네, 답변으로 전체적인 여론을 호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보고 있는 입장 자체는 네, 해당 인공기라고 하는 이제 이적 단체의 깃발이죠. 네, 이것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적 표현물 소지는 아니다라고 해석한 판례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소지한다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네. 그런데 네. 그 이적 표현물로 소지할 때도 그 소지하는 경위 네, 또는 사용 용도, 용처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네, 이 이적 표현물의 소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걸 너무 자기 좋은 쪽으로 갔다가 귀에 걸면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싶으면 코에 걸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더더군다나 해당 내용 관련해서 국가적인 찬양 고무의 문제가 사실은 국가보안법상으로 많이 판례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예, 국가보안법 7조 상에서 이 목적 자체가 이 반국가 단체 또는 자유적 기본 질서 자체나 국가 존립 안전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네, 그런 목적을 갖고서 행동한 것인지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사를 해보고 네, 그런 목적은 없었다라고 네,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국가 수사기관이 해줘야 될 안전 조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들은 그 인공기 깃발이 게재된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놀라죠. 예, 그와 같은 놀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의 안전 보호 조치가 없이 네,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없다.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사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경솔한 수준이 아니라 직무유기 수준에 이른다라고 보이고 그거를 신나서 옮기는 언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언론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기자가 왜 거제시 공무원한테 이런 문제를 질문했는지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네네. 아니 공무원이 사법기관이 아닌데 예.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뭘 물어봅니까? 네네. 그리고 이 사람이 경찰관한테 들었다고 하는 전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자라면 최소한 그 경찰관한테라도 확인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봐야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야 뭐가 하여튼 그건 그렇고 뭐 이건 기사 얘기는 그렇고 아까 이제 설명 중에 소지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예. 그러나 어떤 목적의 소지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미술대 학교 학생이 예. 이게 디자인 여러 나라 거를 비교하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반국가 단체의 인공기는 도대체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나 한번 네네. 보고 싶어서 네. 연구차 갖고 왔다. 예. 그래서 봤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에 놔뒀다. 예. 이런 목적의 소지라면 예.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해당되는 그 여러 가지 자료가 그 이적 단체지만 인공기와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에도 나무위키나 위키백과 같은 데 다 올라와 있고요. 네. 비교할 수 있는 설명 자료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까지는 대한민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겠다는 정의 없는 상태의 행동이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형태로 이걸 뭔가 나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존립과 안전 관리도 난 위태롭게 하는 거는 나는 그 어느 정도 희망을 한다. 라는 의도를 갖고 움직였는지 여부는 사실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걸 무조건 그런 거 아닐 거야. 라고 단정 짓는다고 하면 세상에 수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조사할 것도 없고 아무런 처벌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믿고 맡기는 문제가 되면 도덕적으로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 그 경찰관 어떤 경찰관인지 모르겠는데 시위 수단은 국가보안법상 처벌 안 한다. 혼자서 개인적으로 시위할 때는 인공기라고 하는 시위 수단은 국가보안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에 대한 해석론은 어디에 근거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에.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존립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꼭 조직적인 활동을 해야지만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작점은 사실 한 명의 사람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인 시위라고 해갖고 무조건 허용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제시 관계자 말은 이 사람이 전국 환경운동가인데 예. 이런 식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시위를 해왔다. 내일쯤에는 다른 데로 갈 거다라고 했대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막 국민적 분노가 들끓으니까 오늘 그 인공기 개양한 거를 내리게 했다. 예. 이게 이제 최근 뉴스거든요. 예. 자, 이제 이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네네. 이 사람이 누군지 예. 또 이 사람이 그 국가보안법상 적용 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경찰관은 누군지 예. 또 이 경찰관한테 물어보고 기자한테 대답한 공무원은 누군지 예. 이거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무슨 생각으로 당신 그랬냐? 예. 음. 해당 사안 관련해서는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네,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한 워딩을 썼던 공무원도 없고 네, 그렇게 워딩을 담았던 경찰관도 없는 없는데. 언론 기사가 아닐까라는 아하. 걱정도 좀 됩니다. 그럴 경우엔 그 언론 기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언론사와 언론 기자. 해당 사안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되기 때문에 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문제가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뭔 별 이상한 아니 그 이제 참고로 예.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는 거 있죠. 네네. 독일의 낯지기. 네. 이거 독일에서 낯지기를 들고 다니거나 흔들거나 뭐 이 경우에 혹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범기를 흔드는 것 아닙니까? 네, 우길 승천기 한국에서 못 흔들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한국 사람 그렇게 무고하게 희생시키고 일제 강점해서 네. 고통 줬다는 이유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인공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습니까? 그 점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행동을 할 때 인공기 개양하는 게 애국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딴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승우 변호사의 죄와 벌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예, 이승우 변호사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죄와 벌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큰 사건 터져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사와 관련돼서 법률가의 한 명으로서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되는데 고 박사님하고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드리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